지난 시간에 중복조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하나를 얘기를 못 해가지고 지난 시간 내 내용을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뭐가 있었냐면 그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 구하는 식을 유도하시오 이런 얘기에서 제가 NHR이라는 놈은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는 방법을 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걸 직접 계산할 수 없어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했고, 왜 얘하고 얘가 같은 건지를 어떻게 보여드렸었냐면 얘의 경우의 수를 나열을 다 했죠. 나열한 다음에 첫 번째 0, 두 번째 1, 세 번째 2 이렇게 R-1까지 더해가지고 싹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집합의 개수는 똑같은데 그 집합의 연소들을 보면 이 조합의 수하고 똑같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걸 이제 순서쌍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기반한 중복조합의 조합화를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학교에서는 다른 방식을 취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명 칸막이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NHR을 내가 하고 싶어요. 맞아요? NHR을 내가 하고 싶다고요. 알겠죠? 아시겠죠? 네. 이 말은 제가 서로 다른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일단 문자로 하면 좀 헷갈리니까. 알겠죠? 3H5라고 해보죠. 그러면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한다는 거죠. 여기 5개네요. 여기 3개 중 5개를 택한다. 개수를 확정해야 설명이 좀 좋기 때문에 예를 든 거고요. 이 얘만 보셔도 일반화가 가능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택한 건 몇 개예요? 5개죠. 그러니까 5개의 자리를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게 그냥 자리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알겠죠? 아무것도 안 넣었다고 그냥 자리만 확보해 둔 거예요. 5개 자리 확보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서로는 3개니까 얘를 이름 지어줄게요. X, Y, Z 이렇게 이름 지을까요? 그럼 얘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뭐 X 하나에 Y 3개 Z 2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X, Y, Z는 제가 이 자리에 집어 넣을 건데 이 자리를 3개의 섹터로 구분할 거예요.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거라고. 그러면 3개의 자리로 구분하려면 사실상 2개의 자리가 더 필요한데 이 2개의 자리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칸막이를 치는 거예요. 칸막이를 쳐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쳤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X가 1개, Y가 1개, Z가 3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만약에 제가 칸막이를 한 자리에 2개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Y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X 이렇게만 쳤어요. 2개밖에 못 쳐요 어차피. 그러면 X 하나고 Y는 없어요. 안 고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뭐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3개가 뭐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4개가 Z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하면 되겠냐면 결과적으로 자리가 이 5개만큼 필요한 게 아니고 칸막이 수만큼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개잖아요. 이 3개에서 하나를 뺀 것만큼의 칸막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를 N이라고 하고 얘를 R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의 R 자리가 필요하고 여기서 N-를 뺀 이 칸막이의 개수만큼 필요해요. 즉 총 자릿수가 N 플러스 R-N인데 그게 얘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자리를 그냥 확보하는 거죠. 이렇게 확보를 하는데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되냐면 이게 지금 N 플러스 R-1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N 플러스 1 마이너스 1개라는 공간에서 칸막이가 총 몇 개입니까? N 마이너스 1개죠? N 마이너스 1개잖아. 맞나? 그죠? N 마이너스 1개죠? 그러니까 이 N 마이너스 1개의 칸막이가 위치할 곳만 지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하고 N 마이너스 하면 되죠. 맞냐? 근데 조합의 성질에 대해서 이거 뭐 똑같아요? 여기에서 뺀 걸 여기다 써 똑같죠? 그러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칸막이 이론은 매우 짧은 설명입니다만 이해를 잘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일일이 다 나에 대해서 하나씩 다 더해준 이유는 매우 긴 것 같지만
엄청 단순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와버려요. 그냥 그 조합의 경우의 수 자체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본인 선호하는 방식 둘 중에 하나를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고, 저는 먼저 한 걸 더 선호해요. 이거보다. 이거는 학생들이 조금 중국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나열해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이걸 문제풀이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제가 문제는 나오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칸막 이론처럼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자, 그럼 나머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있냐면 분할. 이 고등사 하에서 나왔던 거라서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이걸 좀 정리하는 문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분할의 방법은 배우셨죠? 고등사 하에서 배웠잖아요. 좀 일반적으로 살펴봐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지금 원소가 n개인 집합을 각각 p개, q개, r개로 분할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p개, q개, r개를 뽑아요. 남은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n이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아직 적지 마세요. 자, 일단 n개 중에서 p개를 뽑아요. 그러면 p개짜리 집합이 완성됐겠죠? 그죠? 곱하기. 이제 n-p개밖에 안 남았어요. p개를 썼으니까. 그죠? 여기서 q개를 뽑아요. 그럼 q개짜리 집합이 완성되겠죠? 맞아요? 그럼 남은 건 뭐냐면 n-p-q인데, 이것 때문에 여기 그냥 r이라고 쓰셔도 돼요. 알겠죠? 네. 이게 사실 뭐라고? r이라고요. 그래서 rcr이라고 쓰셔도 돼요. 사실 안 쓰셔도 돼요. rcr은 어차피 1이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게 아니다라는 걸 배웠죠. 고등사 하에서 이게 아니다라는 걸 배웠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어차피 제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네, 이게 왜 아닌지를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 분할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뭘 하고 있죠? 고배 법칙을 사용하고 있죠. 고배 법칙이라는 것은 이 대상이 서로 달라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은 구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구분이 돼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어요. 자, 6명의 학생이 있어요. 본인이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뭔가를 내가 발표를 해야 돼서 2명씩 조를 짤 거예요. 그럼 2명, 2명, 2명 이렇게 조를 짰어요. 그러면 각 조의 사람 숫자가 다 똑같죠? 그럼 사람 숫자만 가지고 그 조를 구분할 수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3명, 2명, 1명으로 조를 짰어요? 그러면 너 무슨 조야? 이렇게 물었을 때 조의 이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난 3명짜리 조야. 이러면 얘가 무슨 조인지 알죠? 난 2명짜리 조야. 이러면 얘가 무슨 조인지 알잖아요. 나는 1명짜리 조야. 무슨 조인지 알잖아요. 근데 2명, 2명, 2명이면 너 무슨 조야? 그러면 나는 2명짜리 조야. 나도 2명짜리 조인데. 그럼 우리 같은 조인가? 근데 같은 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곱하기를 쓰시려면 원칙적으로는 이 P나 Q나 R이 같은 숫자가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같은 숫자가 없어야만 이 조의 숫자만으로 조의 이름이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서로 다른 대상이 되고 고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고배 법칙은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이 식은 언제만 적용할 수 있냐면 P, Q, R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거지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두 번째, 그러면 같으면 문제 못 푸냐? P, Q, R 중 어느 두 개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냐? 아니,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순열 중심으로 세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고배 법칙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P, Q, R 중 어느 두 개가 같아요. 근데 다르다고 칠 거예요. 같은 것과 다른 것의 차이는 다르면 순서가 있어요. 근데 같으면 순서가 없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워서 알고 있죠?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일단 어떻게 해요? 그냥 순열이라고 생각하고 경우의 수 센 다음에 같은 것을 개수 팩토리얼로 나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면 되니까 위하고 똑같은 식을 적는데 NCP 곱하기 N-PCQ 곱하기 RCR이라고 적고 얘를 단순히 2팩토리얼로 나누기만 하면 문제를 푸는 거죠. 내가 다른 걸로 생각했지만 사실 같은 거지롱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알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럼 세 번째
P와 Q와 R이 모두 같다면 사실은 조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조를 구분할 수 있다고 치고 NCP 곱하기 N-PCQ 곱하기 RCR 하신 다음에 이 경우에는 3팩으로 나눠버리시면 된다는 것이죠. 제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같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같으면 일단 다르다고 치고 센 다음에 순서를 지우는 행위를 하면 돼요. 순서를 지우는 행위는 같은 것의 팩토리얼로 나누는 행위입니다. 이걸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다르다고 보고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같은 것들은 순서를 지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이 잘 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문제 2번을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꽃 4송이를 서로 같은 꽃병 3개에 빈 병이 없도록 나누어 꽂는 방법을 수를 구하여라. 제가 오늘 마지막 문제 뭐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예요. 이런 스타일 문제가 이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서로 같은, 서로 같은, 서로 다른, 서로 같은, 서로 같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이 4가지 경우에서 존재하죠. 그죠? 그럼 4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겠잖아요. 그럼 그 각 4개의 문제는 뭐가 다르냐 이걸 한 번에 정리할 거예요. 알겠죠? 일단 이 문제만 풀게요. 그럼 서로 다른 꽃 4송이를 서로 같은 꽃병 3개 서로 같은 꽃병 3개에 넣는다는 건 실제 꽃병에 넣는다는 얘기예요? 안 넣는다는 얘기예요? 안 넣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그냥 이 꽃을 가지고 2송이, 1송이, 1송이 이렇게 나눠 놓기만 해도 알아서 꽃병으로 들어가요. 꽃병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꽃병에 넣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꽃병이라는 것은 꽃병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럼 나는 그냥 또 4송이를 2송이, 1송이, 1송이 나눌 수밖에 없죠. 왜냐면 4송이를 지금 빈 병이 없으니까 무조건 나눠야 돼요. 그럼 3개로 나누려면 3개로 구단하는 방법은 2, 1, 1밖에 없어요. 숫자가 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6송이였어요. 그러면 3, 2, 1일 수도 있고 2, 2일 수도 있고 4, 1일 수도 있고 4, 1, 1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거 다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 거 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4송이를 3개 나누니까 이 4를 2개, 1개, 1개 이렇게 쪼개면 되는 거죠. 맞냐? 그럼 방금 배운 대로 해보면 뭐가 되는 거야? 이 문제의 답은 4C 2로 시작하고 싶을 텐데 그럼 계산이 복잡해요. 보통 오른쪽이 작은 수를 줬거든요. 거꾸로 해도 문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4C 1 곱하기 3C 1 곱하기 2C 2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은 4C 곱하기 뭐 하고 싶겠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거꾸로 숫자를 읽으세요. 알겠죠? 그러면 4C 1 곱하기 3C 1 곱하기 2C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 1과 여기 1이 같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순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2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의 수는 6가지입니다. 이해돼요? 이해돼? 네. 사실은 이 문제는 숫자가 너무 작아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2송이, 1송이, 1송이면 내가 그냥 2송이가 될 꽃 2개만 고르면 돼요. 그럼 나머지 자동으로 1송이, 1송이 될 거거든요. 42예요. 답 얼마죠? 6이죠. 똑같은 답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풀지 않은 이유는 이 분할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 가지고. 알겠습니까? 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공 5개를 상자 3개에 빈 상자가 없도록 넣는데 서로 같은 상자고 서로 다른 상자죠. 그럼 이 두 문제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서로 같은 상자는 실제로 상자에 넣는다, 넣지 않는다? 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상자는 실제로 상자에 넣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 상자에 어떻게 넣죠? 안 넣어도 돼. 자, 나눴어. 상자 3개 끌고 와. 앞에 하나씩 던져. 그럼 그냥 상자를 나열하는 행위가 상자에 넣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3팩토리얼만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분할만 잘 하시면 이걸 분할, 이걸 분배라고 하는데 분할만 잘 하시면 분배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알겠죠? 분할만 잘 보시면 돼요. 자, 5개를 3개로 나눠야 돼요. 그럼 방법이 몇 가지 있죠? 몇 가지 있냐? 3, 1, 1도 가능하고 맞아요? 2, 2, 1도 가능하죠. 동의하냐? 이거 말고는 없다. 그지? 네. 그럼 첫 번째 것부터 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보면 5C1 곱하기 4C1 곱하기 3C3인데 여기 1과 여기 1이 같기 때문에 뭐예요?
2팩으로 나눕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겠죠?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거 해보면 5C1 곱하기 4C2 곱하기 2C2인데 여기 2와 여기 2가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팩토리얼로 나눕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앞에 게 10 나오고 뒤에 게 15 나와서 25개가 바로 뭐냐면 분할의 방법의 수가 되는 거야. 여기 쪼개는 방법의 수. 그럼 상자에 넣는 건 별거 아니라고 했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상자에 질질 끌고 와서 니네가 이제 세 묶음을 나눠놨잖아. 그럼 그 앞에 상자에 던지기만 해요. 알겠죠? 그럼 상자가 알아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25에다 뭐만 하시면 돼요? 3팩토리얼. 상자를 나눠주는 방법의 수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90까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 분할하는 거 이해되시죠? 별로 안 어렵죠? 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봐도 됩니까? 봐도 돼요? 네. 자연수 30030을 1보다 큰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수를 구하시오. 이러면 사실 이 문제는 이 숫자가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꽤나 큰 수이고요. 저 숫자 지금 꽤나 큰 수이면서 중복되는 소인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아이인데 얘를 소인수분 해보시면 30030을 소인수분 해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11 곱하기 13입니다. 모의 선생님 그냥 소수 13까지 곱한 거예요. 네, 그런 숫자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수가 1이 아니면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요. 알겠죠? 네. 이거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오거나 뭐 좀 더 작은 숫자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꽤나 커야 이 문제가 문제스러워지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두 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나누고 싶다는 건 지금 총 몇 개의 소인수가 있는데 몇 개의 소인수가 있는데요? 6개의 소인수가 있는데요. 이걸 두 개로 분할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를 두 개로 쪼개는 방법은 5 더하기 1도 되고요. 4 더하기 2도 되고요. 3 더하기 3도 돼서 이번엔 총 몇 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3개를 풀어야 돼요.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6을 5와 1로 쪼갠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6C1 곱하기 5C5가 되는 건데 이때 1과 5는 같지 않기 때문에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다음 4 더하기 2로 쪼갠다면 6C2 곱하기 4C4가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2와 4가 같지 않기 때문에 나누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3, 3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여기 더하기가 아니에요. 네, 여기 등호입니다. 3, 3 나눈다고 하면 6C3 곱하기 3C3이 되는데 여기는 3하고 3이 같잖아요. 맞아요? 그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곱하기 원래 할 수 없거든요. 다르다고 치고 한 거니까 2팩토리얼로 나눕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걸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데 첫 번째 게 6, 두 번째 게 15인가요? 세 번째 건 얼마죠? 10인가요? 네, 그래서 총 31개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수를 얘 곱하기 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냐면 여기예요. 이 수를 얘 곱하기 이 4개 나머지 하면 얘인 거죠. 알겠어요? 이 수를 얘 곱하기 나머지 이러면 얘인 거예요. 그 각각의 방법의 수가 6가지, 15가지, 10가지라서 이걸 다 더하면 31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건 소인수가 한 개씩 있어야만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작년 고2 어느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신 시험에서 이 문제 그냥 똑같은 문제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 숫자 그대로.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제인데요. 네.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 함수를 구하는 건데
세 가지의 방법으로 풀이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방법으로 풀이할 겁니다.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 함수. 지금 좀 사라진 표현인데요. 전사함수라고 하는 함수였는데 과거에. 알 거 없고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건 뭐냐면 1대1 대응.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은 몇 가지죠?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뭡니까? x1과 x2가 같으면? 아니죠.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치역과 공역이 같다. 즉 1대1 함수의 조건의 두 번째 조건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방법은 아주 단순하게 풀어볼 텐데, 자 이걸 일단 방법 1이라고 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1, 2, 3, 4 그리고 A, B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인데 이 모든 함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1도 AB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2도 AB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3도 AB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4도 AB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으니까 모든 함수의 개수는 2의 4제곱까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고르다 보면 1, 2, 3, 4가 전부 다 A가 좋아요 이럴 수 있죠. 혹은 1, 2, 3, 4가 전부 다 B가 좋아 이럴 수 있죠. 그럼 문제 조건이 위배되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두 개만 빼주시면 돼요. 답이 몇 개가 되겠냐면 14가지가 됩니다. 와, 방법 1이 최고의 풀이군요, 선생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냐면 지금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쉬운 방법으로 느껴지는 건데, 만약에 공역의 원소가 4개였어요. 여기 좀 더 많걸? 그러면 그냥 막 함수를 다 구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치역의 원소가 3개인 거 다 빼야 되고, 뭐 2개인 것도 빼야 되고, 1개인 것도 빼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진다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방법 이런 썩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푸는 방법이긴 한데, 이 문제를 좀 일반적으로 확대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선호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좀 순열 중심으로 경우수를 세다 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순열이라는 것은 같은 게 있으면 쓸 수 없잖아요. 예. 근데 같은 게 있어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 2, 3, 4가 있는데 요걸 대응되는 걸 제가 나열해 볼 거예요. 근데 이건 4개고 이건 2개밖에 안 되니까 반드시 중복되는 게 생기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A가 3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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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럴 수 있죠. A가 2개, A, A, B, B 이럴 수 있죠. A가 1개, A, B, B, B 이럴 수 있죠. 맞아요? 지금 이거 순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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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1, 2, 3, 4한테 나열하게 되면 자동으로 대응되는 거죠. 가령 1, 2, 3이 A, A, A였고 4가 B였어요. 그러면 A로 3개가 가고 B로 하나 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얘를 1, 2, 3, 4 밑에 나열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4팩, 3팩에서 몇 가지예요? 4가지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마찬가지 얘를 나열하게 되면 4팩, 2팩, 2팩이니까 몇 가지입니까? 6가지인 건가요? 맞아요? 이건 안 세도 되겠죠? B하고 개수는 똑같을 거니까 6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맞나요? 4가지가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그럼 이걸 더하시면 얼마예요? 14가지가 똑같은 값이 나오죠. 맞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또 방법 3은 방금 배운 뭘 이용하자는 거냐면 분할과 분배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지금 치역의 원소가 총 몇 개죠? 공역의 원소가 2개죠. 그러면 1, 2, 3, 4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 A, B에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꽃이 4송이가 있는데 여기에 서로 다른 화병이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꽃을 꽂는 방법을 수립하시오. 이거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실제로 꽂는 겁니다. 안 꽂는 게 아니에요. 실제 꽂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4개를 2개의 조로 나눠야 되는데 4개를 2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은 3개, 1개 그리고 2개, 2개 이거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네. 첫 번째 먼저 풀어보면 이게 뭐예요? 4C 1 곱하기 3C 3인데 1과 3은 다르니까 나누기 할 필요 없어요. 그죠? 더하기 두 번째 거 풀어보면 4C 2 곱하기 2C 2라서 여기서 2와 2가 지금 같죠?
그러니까 얘는 2 팩토리얼로 한번 나눠줘야 돼요. 실제 같은 값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분할. 즉 3개, 1개 또는 2개, 2개로 나눈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A, B한테 데리고 가서 얘들 줄 세워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 뭐 하면 돼요? 2 팩토리얼 곱하면 되겠죠. 이게 되냐?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4 더하기 3 곱하기 2 이게 돼서 값이 14가지가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정역의 원소의 개수나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다소 증가해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풀이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1번 방법은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고 2번, 3번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확실하게 익혀두세요. 알겠죠? 네, 잘 나오는 문제니까. 함수 연결시키는 경우의 수 문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기를. 알겠죠? 뭐 모의고사든 학교 내신이든 함수의 개수와 연결되는 경우의 수 문제를 내는 걸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돼요. 깜빡거리나요, 얘가? 괜찮나요? 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이 지금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지금 공이 7개고 상자가 3개인데 같은지 다른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같은,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인 7과 3을 가지고 다른 문제 4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해주지 않으면 엄청 헷갈려요. 엄청 헷갈리겠죠? 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하는 건데 일단 같은 공이잖아요. 같은 공이면 제가 아까 이거 하던 거 있죠. 이게 원래 이제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교육과정부터 삭제됐거든요. 삭제됐는데 아주 좀 작은 숫자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다 이해했잖아요. 방금 제가 했는데. 그죠? 이해 못하는 학생 없죠? 네. 그러니까 간접 출제될 수도 있고 혹은 기출이 개정 이전 거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은행을. 그러니까 뜻밖의 출제될 수도 있어요. 의도와 관계없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7개를 같은 상자에 3개 넣는다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같은 대상이니까 얘를 뭐로 보는 거냐면 숫자 1로 보는 거예요. 1, 7개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얘를 같은 상자에 넣는다. 상자에 넣으면 실제 넣는 건 아니지만 이제 3개의 그룹으로 쪼개면 그 일들을 쪼개진 일들은 더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몇 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그러면 얘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면 원래 7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3개를 쪼개는 방법은 5개, 1개 가능하냐? 가능해요? 혹은 4개, 2개, 1개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혹은 3개, 3개, 1개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죠? 혹은 3개, 2개, 2개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죠? 더 가능하냐? 더 가능해? 잘 보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여기 제일 크게 하고 여기 제일 작게 하는 거예요. 5, 1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여기서 1 빼서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또 1 빼서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더 이상 못 던져요. 왜냐면 여기가 다 크다라고 간주를 하고 세는 거거든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얘는 여기 던져요. 이렇게. 요령 알려드리면 좀 이렇습니다. 알겠죠? 그냥 일씩 빼서 뒤로 던지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숫자가 커지면 이것도 좀 쉽진 않아요. 알겠죠? 근데 아마 자연수의 분할이 교육과정에 삭제됐기 때문에 숫자가 커져 있을 때 문제를 내지 않을 걸로 제가 봅니다. 알겠죠? 네, 한 이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럼 이 문제 답은 몇 개인 거예요? 4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상자에 넣는다고 안 넣는다고? 안 넣어요. 같은 상자면 안 넣는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2번을 학생들이 이렇게 잘못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 위에 게 4가지였으니까 실제 넣으면 되니까 3팩토리얼 해가지고 이게 24가지군요. 이딴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알겠죠? 이게 지금 틀린 풀입니다. 알겠죠? 틀린 풀이에요. 근데 이게 왜 틀린 풀인지는 제가 위에를 지금 이미 써놨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틀린 풀이죠? 5, 1, 1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줄을 세울 때 3팩이 아니고 3인 거예요. 얘는 4, 2, 1이죠. 그죠? 얘는 3팩인 거예요. 얘는 3, 3, 1이니까 3팩이 아니고 3이죠. 얘는 3, 2니까 3팩이 아니고 3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6을 곱해야 되고 누구는 3을 곱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6을 곱해버리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어떻게 푸는 거냐? 라고 하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저한테 사탕이 7개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상자는 제가 이 사탕을 줄 학생이 3명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학생의 이름을 그냥 중복을 허용해서 부르면 된다고 그랬죠.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알겠죠? 근데 이건 지금 뭐냐면 빈 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죠. 사탕을 못 받고 우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럼 넌 나쁜 선생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 3명한테 사탕 하나씩 깔아줍니다. 알겠지? 그럼 사탕 몇 개 남은 거예요? 4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몇 번 부를 수 있어요? 4번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서로 다른 3명의 학생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번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뭐냐면 3H4입니다. 근데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죠? 6시 4니까 6시 2로 바꿀 수 있죠? 맞아요? 몇 가지예요? 15가지죠? 아니? 아니야.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냐? 이거 3 곱해야 되고 이거 6 곱해야 되고 이거 3 곱해야 되고 3 곱해야 된다 그랬지? 3, 3, 3, 9, 6, 15 맞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복점 안 쓰고도 셀 수 있어요. 안 쓰고도 셀 수 있는데 중복점 쓰시는 게 편합니다. 알겠죠? 숫자가 아주 커지면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힘든 일이에요. 알겠지? 근데 이 문제는 중복점 문제예요. 뜻밖에도. 알겠지? 분할 문제가 아니고 중복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헷갈려요. 실전에서 만나게 되면. 알겠지? 다음 3번. 서로 다른 공 7개, 서로 같은 상자 3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 1번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511 아니면 421 아니면 331 아니면 322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분할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7C1 곱하기 6C1 곱하기 5C5. 제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이거 푼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1과 1이 같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풀어보면 7C1 곱하기 6C2 곱하기 4C4. 이건 나눌 필요 없습니다. 1, 2, 4 다 다르죠. 그죠? 더하기. 이번엔 뭐예요? 얘 풀어보면 7C1 곱하기 6C3 곱하기 3C3. 얘도 3, 3 같아서 2팩으로 나눠야 됩니다.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글자 안 보일까봐. 네. 그리고 마지막 거. 얘를 풀면 7C2 곱하기 5C2 곱하기 3C3. 2와 2가 같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야 되죠. 맞냐? 맞아요. 답 좀 계산해봐요. 얼마 나와요? 전 답이 없거든요. 얼마 나오지? 되게 하기 싫어하는군요. 좀 크게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301 나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답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겠죠? 301 나오는 것 같고 그럼 이 아래는 뭐냐면 이 301에다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3팩토리얼만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6만 곱하면 된다고. 300이 맞냐 근데? 아무튼 계산 안 했죠? 네, 알겠습니다. 계산 여러분들 하십시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만 풀 줄 알면 사실 이건 매우 쉬운 거죠. 그냥 이거의 결과에다가 이거 서로 다른 상자라는 건 그냥 실제 넣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안 넣겠다는 얘기고. 같은 상자 안 넣겠다, 넣겠다, 안 넣겠다, 넣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서로 같냐 다르냐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상자가 서로 같냐 다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넣겠냐 안 넣겠냐 이거의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얘가 좀 뜬금없죠. 중복조합이. 다른 것들은 약간 뭔가 좀 연결된 느낌이 나는데 얘 혼자 약간 특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심지어 얘가 7, 3인데 3, 4인 것도 특이하죠.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사탕을 못 받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씩 다 줘서 개수가 줄어서 4개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요 지금 다 이해하시는 것 같고 풀만한 것 같은데
실제 시험에서 이걸 별안간 만나잖아요. 이 중에 한 문제를. 그럼 이 네 개 중에 뭐였더라? 이런 생각이 들지. 껌이지. 이런 생각 잘 안 들어요. 알겠죠? 뭐지? 내가 잘못 기억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외우는 개념이 아니라서 제가 안 외우고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려고 예를 많이 썼거든요. 뭐 서로 같은 상장을 실제 넣는 게 아니라는 둥, 서로 같은 대상은 숫자 1로 본다는 둥,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알겠죠? 네. 이런 것들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